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시리즈가 많았거든요. 판관 포청천, 칠협 오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배우들이 같은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뜻이 담겨있는 드라마라는 얘기겠죠. 시대 배경이 중국 북송의 4대 황제인 인종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주인공 포청천, 이분의 본명은 포증입니다. 청천이라는 말은 그의 대쪽 같은 성품과 일처리 방식의 경의를 표한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황제가 포증을 발탁해서 임무를 맡기며 어찰삼도를 하사합니다. 어찰삼도, 그러니까 황제의 서찰 3통 내지는 황제가 내리는 편지 3장 정도가 되겠죠. 제가 짐작하는 각각의 편지 내용은 이런 응원의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정부든 집권 여당에 대해서든 권력형 비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둘째, 검찰의 중립성으로 권력형 부패를 막아야 한다. 셋째,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이때 포증과 함께 일하던 공손책이라는 문관이 있어요. 사무처장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게 어찰삼도의 의미를 바꿔치기 합니다. 서찰의 찰자를 작두찰자로 바꾸고 삼도의 도자를 칼도자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 포증,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포대인으로 높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대인이 글자가 바뀐 걸 알고도 잘했다고 바로 이거라고 칭찬하면서 공손책과 함께 그 유명한 작두 3개,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 그 3개의 설계도 초안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갑니다. 배짱 좋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주 잘도 모였어요. 황제에게 가서 포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어 작두 3대를 만들려 합니다. 이게 그 초안이고 죄인의 신분과 죄질의 등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종 황제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포대인이 생각하는 검찰의 중립성, 그걸 어떻게 발휘하겠다는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포대인의 기획안을 윤호해 주었죠. 너무 멋진 남자들 아닙니까? 인종황제, 포대인, 문관 공손책, 총만 안 쏘지 말 그대로 영웅보색 같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대충 이 드라마가 등장하는 배경이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감동 먹은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등장인물 중에 방태사, 그러니까 태자의 스승 방씨가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방태사가 어느 정도의 권력 서열이냐면 황제의 후궁 중에 넘버원이었던 방귀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장인이었던 거죠. 이 방태사에게 방욱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려면 방욱이 얘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중국 진주 지역에서 큰 재난이 발생해서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구호물품을 하사했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황제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대인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손책, 그 옆에 굉장히 무술 잘하고 잘생긴 청년 전조, 그리고 또 다른 4명의 호걸들인 왕조, 마한, 장룡, 조호, 이들이 다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명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이건 뭐 들여다보니까 그냥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요. 이 구호물품 전달을 아까 말씀드린 방욱이가 맡고 있었던 거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구윤미를 지가 착복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그 난리가 날 수밖에. 얘가 이 임무를 맡은 과정도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얘가 원래 벼슬이 없었어요. 아무 지책도 없고 그냥 방구석 백수로 살던 애예요. 지가 관리직을 하고 싶었으면 행정고시를 패스하든지 사법시험을 패스하든지 했어야지. 아니 뭐 최소한 사람다운 도리라도 지키면서 살든가. 근데 뭣도 해당이 안 되는 놈이 벼슬 자리에 떡하니 앉은 거네? 그러니까 지 아버지 방태사하고 지 여동생 방귀비의 백으로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았던 겁니다. 이 포대인 일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새끼가 하는 짓거리가 사방팔방에다가 지 아버지, 지 동생 이름 팔고 내 처남이 황제다. 나한테 까불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지랄 치고 다니는데 얘가 실제로 또 사람도 죽여요. 공무원이고 사업가고 백성이고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남의 집 유부녀 빼앗으려고 잘 살고 있는 그 집 신랑 누명 씌워서 죽이려 하고 말리는 사람도 죽이고 사람 두드려 패서 넘의 돈 뺏고 지가 황제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온갖 궁뎅이의 뿔난 짓거리는 다 골라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포대인은
그 모든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방우기를 개봉부로 압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드라마틱해지는데요. 얘 방우기가 잡혀 들어와서도 지 여동생과 아버지한테 손을 썼어요. 자기 좀 빼달라고. 이 집구석이 아주 끝내주는 집구석인 게 방태사와 방귀비는 방우기가 저지른 모든 폐악질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대인에 대해서 온갖 가짜뉴스로 모략질을 꾸미고 황제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관리들을 매수하거나 죽이려 합니다. 이때 보는 사람 피를 끓게 만들던 방태사의 대사가 있어요. 일반 백성이야 얼마든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는데 방우기는 3대 독자에다가 황제의 매형 아니냐? 그러니 절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포대인은 황제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청와대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포대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순진하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칼끝을 청와대로 돌렸다가는 방우기가 아니라 포대인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혼자 작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대인의 수족이 되어주었던 많은 호걸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지겠죠. 하지만 포대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방우기를 사형 집행합니다. 방우기는 죽을 짓을 했으니까요. 형을 집행하고 법정 바깥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개봉부 대변인이 방우기 사형 집행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백성들이 감격해서 꿇어 앉아서 웁니다. 울면서 절을 해요. 포대인, 포대인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욕했을까요? 개검이라고? 역 같은 거 보냈겠습니까? 야근하다가 그냥 이빨 썩어 뒤지라고? 왜 좀 비싼 걸로 하지? 담배를 한 500보로 사다 주고 폐암으로 죽기를 기원하지 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포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방태사가 자기 자식들 살리겠다고 뿌렸던 가짜뉴스들, 어마어마한 모략질들, 이미 포대인이 황제로부터 상방보검을 하사받아서 수사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온갖 트집을 잡더니 결국 포대인은 자기가 각오했던 대로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분은 자기가 죽을 거 각오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검찰이라고? 근데 며칠 뒤에 이분이 석방되고 복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우기가 주기로 했던 그 관리가 살아서 황제에게 모든 진실을 고해 올린 거예요. 그 시대에 황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황제의 말이 얼마나 추상 같습니까? 근데 이 황제도 아주 멋진 사람인 것이 지 체면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잘못 집어넣었다고 인정하면 안 돼. 그냥 우겼어야지. 제가 내 명을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우겼어야지. 정치검찰입네 뭐네 하면서 사람 또라이로 취직시키고 벅벅 우겼어야지. 지 체면만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근데 인종 황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포증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포증은 죄가 없다. 풀어줘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나이들인 거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한몸 보전을 위해 안전한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강호의 도의를 위해 목숨 걸고 고학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공손책과 전조, 왕조, 마한, 장용, 조호 같은 공무원들도 함께요. 끝. 왜 나쁜 놈들보다 24시간 빠르지 못합니까? 예. 검찰이 나쁜 놈들보다 검찰 일에 제멋대로 끼어드는 그 누구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네가 왜? 총장님 계신가? 접니다, 총장님. 지검장 발령장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유효한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죽을 때 후회로 남는 사건 없게 한다는 각오로 뛸 거면은 뒤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욕먹어가면서 싸우시는 그 공무원의 아내분께 제가 같은 여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랑이 험난한 길을 걷겠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정의를 지켜야겠다는 남편의 결단을 가까이서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매일 피가 마르는 걸 참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